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하얼빈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본격 여행 수다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제 주위 지인분들한테 하얼빈에 간다고 했을 때 받았던 질문들, 하얼빈에 왜 가? 하얼빈에 과연 볼 게 있어? 하얼빈에 정말 재밌게 여행을 다녀왔니? 라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얼빈이 여행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역사 시간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곳이 바로 하얼빈역이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세계 3대 겨울축제 중에 하나인 빙등제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빙등제를 보기 위해서 하얼빈에 방문했고요. 세계 3대 축제라고 사실 처음 얘기했을 때 저도 사실 세계 3대 축제가 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일단 하얼빈에 빙등제가 있었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 겨울축제가 있었고, 캐나다 퀘벡의 겨울축제였어요. 이 세 가지가 3대 이제 겨울축제라고 하는데, 사실 누가 이 3대 겨울축제를 정한지는 모르겠고, 아마 하얼빈 관광청에서 그런 말을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빙등제가 열리는 곳이 바로 하얼빈입니다. 일단 빙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중국이구나, 대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웬만한 놀이동산만한 크기의 엄청난 부지에다가 다양한 그런 건축물 모양의 얼음 조각을 조각해가지고 전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쁘고 볼만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보러 여기 올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이 빙등제가 개막한 날짜는 1월 5일, 제가 딱 개막식에 맞춰서 갔거든요. 1월 5일부터 개막을 하고 그리고 2월 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입장료가 좀 비싸요. 입장료가 330위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했을 때 55,000원 정도거든요. 입장료 치고는 굉장히 비싸죠. 물론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135위안이고 한국 돈 23,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5,000원이나 내고 들어가는 빙등제이긴 한데 사실 너무 추워서 그렇게 55,000원은 뽕 뽑을 만큼 오래 있기는 좀 힘들긴 해요. 보통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55,000원이 좀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그 2시간 안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구석구석 조각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시간이 꼭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씨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영하 한 17도, 16도 정도? 사실 그렇게 춥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가기 전에 굉장히 히트텍도 입고 신발도 방 하나 신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지 않았고, 물론 이제 일반 하얼빈 시내보다 빙등제 행사 장소가 얼음이 덮여 있어서 그냥 보통 하얼빈 시내보다 훨씬 더 춥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정말 못 참겠다, 정말 추워서 못 보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추위는 아니었어요. 좀 준비하시면 충분히 2-3시간 정도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날씨였고요. 하얼빈의 그 축제가 열리는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평균 영하 13도 그리고 밤에는 영하 한 2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냥 한국에서도 좀 추운 강원도에 스키장 가서 밤새 스키 타는 느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추위 자체가 이 축제를 즐기는데 방해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얼빈 간다고 했을 때 워낙 겨울에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가 안 좋다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그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을 왜 가느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이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거에 훨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의 몽고나 러시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지역이에요. 공기는 굉장히 쾌적했고요. 그리고 그 빙등제를 제외하고 하얼빈 여행이 어땠느냐, 사실 하얼빈 여행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게 되게 역사적인 곳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기념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마루타로 유명한 일본의 731 부대 731 부대 만행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세워진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사실 저는 되게 인간 생체 실험을 한 곳이니까 되게 자극적이고 잔인한 그런 전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별로 그런 건 없었고, 아이들과 같이 방문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좀 잊고 살았던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뿐만 아니고 하얼빈에 또 굉장히 먹을 게 많아요. 꿔바로우가 처음 생긴 곳이 하얼빈이고요. 그리고 꿔바로우 말고도 춘빙이나 과일에다가 이렇게 설탕 같은 거 발라서 얼린 빙탕후루, 허거도 맛있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하얼빈에서의 음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먹방식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영상을 일단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거 얼마야? 이쪽에 있는 게 15고 저쪽에 있는 게 20이네. 아 그래? 나는 그럼 이거 먹을게. 난 이거. 설탕이야 설탕. 야 근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 추워 죽겠는데 굳이 얼어있는 과일을 먹겠다며. 과일이 얼어있어. 밖에 오래 있으니까 이게 없나 보다. 이거 먹자 이빨 나갈 수도 있겠다. 이빨 나가고 볼 다치게. 거의 뽀뚜루 수준으로. 뽀또루? 뽀뚜루. 그거 뭐시여? 원주민들 여기 입술에 뚫는 거. 뽀뚜루. 아 엄청 타네. 혹시 영하 15도면은 냉장고나 다름없지. 냉동고. 풍선 과자 같다. 디저트 아니야? 디저트 같은 느낌인데. 진짜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 사실 이거를 먹어야 되는 수준인데 또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백종원이 먹었다는 꿔바로우입니까? 이게 엄청 실해. 냄새가 나오자마자 코끝을 확 찔렀어. 식초 느낌이 되게 세대. 지금 그 영상에서는 안 잡히고 있는데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계단에서 미디어신 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세요. 난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나 했어. 근데 컬처쇼. 내 오른쪽을 봤더니 지금 이 앞으로 연기가 보일 수도 있어. 이게 음식하는 연기가 아니고. 담배 연기입니다. 밥 먹는데 옆에서 담배 피우는 거 진짜 충격이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금연 문화가 진짜 발달한 거야. 맞아. 프랑스에만 가도 물론 웨이터가 담배를 피진 않지만 다 펴. 내가 리뷰에서 본 게 편도가 부어 있는데 이거 먹다가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다고 이게 안 써. 달지 않다. 야, 시큼해. 너무 달지 않았으면 피치하는 거. 오, 우리가 생각하는 꿔바로우는 아니야. 난 이게 괜찮아. 달지 않아. 아예 단맛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살짝 단맛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달지 않아. 고기가 약간 질깁니다. 생각만큼 바삭바삭하진 않아. 꿔바로우가 하얼빈에서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 황제가 여기가 러시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달고 달면서 약간 신 그런 음식을 만든 게 꿔바로우. 아, 러시아 사람들이 달고 쉬는 음식을 좋아해? 그런 거 봐. 신나라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던데. 근데 이건 꿔바로우 식초 향이 너무 세. 먹을 때 기침이 나오려고. 기침이 나. 식초와의 싸움이다. 하얼빈의 꿔바로우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꼭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거보다는 일단 우리가 먹는 꿔바로우하고는 달라요. 근데 여기가 원조야. 이게 원래 꿔바로우의 맛인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좀 맛있다고 생각하는 꽁시면관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명동? 명동. 꽁시면관은 그걸 뭐 전분이라고 해야 돼? 이런 걸 너무 많이 묻혀서 약간 말캉말캉한 그 층이 있어. 튀김이? 튀김 옷이? 거기에. 근데 얘는 뭔지 알겠어. 층이 없어. 뭔지 알겠다. 그래서 더 바삭해 살짝. 꽁시면관보단 바삭해. 그리고 너무 달아서 먹다가 물리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아. 얘는 살짝 덜 달아. 제 생각엔 꿔바로우 맛있어요. 꿔바로우 맛있고 요거 맛있고 하얼빈에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인 거 맞는 것 같아. 한국에 있으면 갈 거냐? 한국에 있어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 찾아가진 않겠지만 회사 근처에 있으면 점심 먹으러 한 번씩은 갈 것 같아. 네, 영상을 보시고 나니까는 좀 하얼빈에서의 꿔바로우 한번 맛이 궁금하지 않나요? 정말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맛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여행을 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었어요. 저도 중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중국어를 외워가지고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잘 못하면. 왜냐면 성조가 있어서 어설픈 중국어는 대부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위치는 구글 맵을 찾아서 거기 밑에 있는 한자 지명을
위치를 캡처해서 크게 이제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그 지명을 보고 가주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위치는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미리 뭐 블로그나 어디 구글링 같은 거 해서 메뉴 같은 걸 찾아서 그 캡처해서 사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메뉴명을 크게 캡처해서 보여주면은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행하실 때 그런 점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준비해서 갔더니 뭐 주문하거나 택시에서나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었고요. 그리고 하얼빈 시민들이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좀 서로가 답답할 만도 한데 굉장히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분들도 막 귀찮아서 막 됐어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고 의사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하얼빈으로 가는 비행편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하고 남바항공하고 두 항공사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직항의 경우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낮 12시 때 출발하고 남바항공 같은 경우는 밤 8시 정도에 출발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반차를 쓰고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남바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했고요. 좀 여유있게 여행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아시아나항공의 낮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편에 대한 후기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올린 게 있으니까 남바항공 탑승 후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일정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이 좋은 곳에 숙소를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중심지고 가장 맛집도 많고 관광지가 몰려있는 중앙대가 근처에다가 숙소 잡았어요. 보통 중앙대학 근처에 있는 숙소가 할리데이인이 있고 그리고 이비스 호텔 두 가지가 유명한데, 할리데이인이 조금 더 비싸고 조금 더 방 컨디션도 좋고 조식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가격이 그만큼 더 나가고요. 근데 뭐 할리데이인이나 이비스 호텔 둘 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호텔은 아닌데, 제가 갔을 때가 빙등제 기간이었고 빙등제 또 개막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보다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1박에 20만원 정도, 2박 했으니까 총 40만원, 인당 20만원 정도 부담을 했고요. 평소에 가신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을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 지인들한테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에게 하얼빈 여행을 추천하느냐, 저 같은 경우 글쎄요 2박 3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어떤 반차 정도 써가지고 내가 바람을 좀 쐬고 오고 싶다, 근데 일본 여행은 너무 뻔하다, 맨날 가는 여행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는 하얼빈 여행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빙등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먹었던 음식도 맛있었고, 굉장히 중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저의 편견을 많이 깨준 여행이어서 좋았어요. 물론 추위가 싫다, 정말 난 추운 게 싫다고 하시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추운 곳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저는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추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보면 이쪽에 제가 이런 걸 올려놓지 않는데, 제가 지금 이런 거 올려놓은 이유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영상 최초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하얼빈에 갔다가 뭐 큰 건 아니고 하얼빈 스타벅스에 들려서 하얼빈 스타벅스 컵을 샀거든요. 이 컵을 2개 사왔는데 이 2개는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어서 산 거고요. 그리고 이 컵뿐만 아니고 재작년에 삿포로 여행했을 때 또 삿포로 겨울축제 보면서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구입한 홋카이도의 머그컵이 또 있어요. 이 3개의 작은 컵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그동안 구독해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요걸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드리고 싶고요. 단 이벤트의 내용은 너무 이게 또 컵이 3개밖에 없어서 다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벤트의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로 이벤트에 응모했다는 내용을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이메일로 또떠남 @gmail.com이 있는데 그 메일로 여러분들이 겨울 여행을 했을 때 눈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한 장 보내주시면은 제가 응모한 걸로 간주하고, 그 응모하신 분들을 제가 추첨해가지고 3분께 이 2개의 하얼빈 컵 중에 하나씩과 그리고 하나의 홋카이도 스타벅스 머그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배송비도 당연히 제가 부담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서 예전에 눈과 관련된 여행을 했던 거를 회상하시면서 커피 한 잔,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벤트를 제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응모 기간을 영상을 올리는 날로부터 딱 24시간만 할게요. 24시간. 제가 댓글로 확인하고 그 24시간이 딱 되는 시점에 마감하겠습니다. 댓글을 제가 달 테니까는 그 전까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댓글로 이벤트 응모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3잔의 머그컵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하얼빈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많이 이벤트에 응모하셔서 스타벅스 머그컵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여행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